혹시 우리 몸속에서 바로 이 노화를 일으키는 진짜 주범이 죽지 않는 세포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최첨단 과학, 세놀리틱스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우리 몸 안에 뭔가 좀 좀비 같은 존재가 숨어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노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노화의 비밀,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는 세포 노화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세포가 더는 분열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죽어서 깔끔하게 사라지지도 않는 딱 그런 애매한 상태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좀비 세포라는 별명이 정말 딱 들어맞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속해서 아주 해로운 물질들을 뿜어내면서 진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좀비 세포가 쓰는 무기는 뭘까요? 바로 SSPP라는 겁니다. 노화 관련 분비 표현형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좀비 세포가 뿜어내는 온갖 나쁜 염증 물질들의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칵테일이 우리 몸에 만성적인 아주 약한 불을 계속 지피는 거죠. 이 염증 때문에 주변의 멀쩡한 세포와 조직까지 손상되고 결국 수많은 노화 관련 질병들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교활한 좀비 세포에 맞서서 어떻게 반격을 시작했을까요? 이제 그 첫 번째 공격, 그들의 첫 번째 무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세놀리틱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약물이 등장합니다. 이 약물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좀비 세포만 정밀하게 찾아내서 우리 몸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직접 공격하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1세대 세놀리틱스가 바로 다사티닙과 퀘르세틴, 이걸 줄여서 D+Q라고 부르는 조합이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 이 조합이 보여준 가능성은 정말 대단했고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요, 이 장밋빛 전망은 곧 예상치 못했던 아주 심각한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가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 돌파구는 종종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더 험난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20년 코네티컷 대학에서 발표한 한 연구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D+Q가 뇌신경을 감싸서 보호하는 절연체, 즉 미엘린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를 잡으려다가 뇌의 핵심 통신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용량과 안전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목표는 분명 좀비 세포를 없애는 거였지만 그 대가로 뇌의 핵심 구조물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좀비 세포는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그 절묘한 지점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아주 뼈아픈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모든 좀비 세포가 D+Q 같은 1세대 약물에 순순히 당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일부 끈질긴 녀석들은 치료를 버텨내고 세놀리틱스 저항성을 갖게 됐는데 이들이야말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진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패와 발견들을 발판 삼아서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전한 차세대 세놀리틱스를 개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새로운 임무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좀비 세포만 골라 죽이는 그런 스마트한 무기를 만드는 것. 이건 그냥 약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항노화 분야에서 정밀의학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교토대학 연구팀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좀비 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이었죠. 연구를 해보니 이 좀비 세포가 특정 에너지 대사 과정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에너지 공급 라인을 딱 끊어버리니까 좀비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동시에 다른 연구팀에서는 또 다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세포 내부의 물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코피오 경로를 공격하는 방법이었죠. 이건 좀비 세포의 또 다른 숨겨진 약점을 발견한 건데 이처럼 과학자들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훨씬 더 진보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치료 기술을 이용해서 좀비 세포가 스스로 자살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배달 방식에 있습니다. 오이신이라는 회사가 PLV라는 아주 작은 나노 입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입자가 자살 유전자가 담긴 DNA를 세포 안으로 직접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DNA에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노화세포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대부분의 건강한 세포에 들어가도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세요. 치료 전에 녹색으로 표시된 좀비 세포들이 보이죠? 그런데 치료 후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녹색 세포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게 보입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강한 세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정밀 타격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과학적 원리가 실제 건강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늙은 쥐에게 이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뼈 밀도가 젊은 쥐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포 몇 개 없애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신체 기능 자체가 개선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실제 인간을 위한 치료제로 나오기까지는요, 아주 길고 험난한 임상시험과 규제라는 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사례가 바로 그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개발한 약물이 분명히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임상시험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임상 개발 과정에서는 수많은 변수와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이 D+Q 같은 초기의 무딘 망치에서 이제는 유전자 치료 같은 정밀한 레이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밀성이 핵심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손에는 더 똑똑한 타겟과 더 안전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과연 우리가 세포 노화와 싸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얼마나 빨리 이 싸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발전하면서 머지않아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내 몸의 준비세포가 얼마나 쌓였는지 측정하는 기술도 현실이 될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이 미래 치료의 첫걸음이 되겠죠. 이 연구가 만들어갈 미래를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